훅! 끝없이 펼쳐진 초원의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에는 지적이고 매력적인 여성들이 많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배우자를 찾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일부에서는 외국 남성을 받아들여 부족한 인구를 채워야 한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몽골은 남성들에게는 천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손님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심지어 딸이 밤에 당신을 챙기도록 배려하는 문화가 있을 만큼 환대가 깊습니다. 몽골인은 유목 생활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삶을 살아왔고 그들에게 목욕은 흔치 않은 사치입니다. 믿기 어려울 만큼 독특한 이 문화를 접하게 될 텐데 앞으로 마주할 이야기들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충격과 놀라움을 안겨줄 것입니다. 몽골은 끝없는 초원과 높은 산맥, 광활한 사막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는 말의 수만 해도 사람보다 13배나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몽골인 한 명당 초원 위를 달리는 말이 13마리나 된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양, 염소, 소의 수는 그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몽골의 면적은 60만 제곱마일이 넘는데 이는 알래스카보다도 큰 크기입니다. 이 넓은 땅 대부분이 초원, 산지, 그리고 고비 사막과 같은 건조지대로 이루어져 있어 긴 겨울과 짧은 여름이 이어지기 때문에 대규모 농업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몽골인들은 계절에 따라 이동하며 가축에게 먹이와 물을 제공하는 유목 생활을 선택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가축을 기르는 일은 몽골인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말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가족 같은 존재이며 발효시킨 말젖은 아이락은 전통 음료로 여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양고기와 염소털은 식생활뿐 아니라 유목가정의 중요한 수입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축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새로운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방목이 과도해지며 토양이 약해지고 가뭄과 사막화가 확산되면서 유목민의 생계와 자연 환경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방식은 땅을 둘러싼 갈등과 유목 부족 간의 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몽골은 60만 제곱마일이 넘는 땅을 가진 세계에서 18번째로 큰 나라지만 2024년 기준 인구는 약 340만 명 정도로 매우 낮아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낮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거친 지형은 도시 개발과 농업에 어려움을 주며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혹한과 건조한 여름 또한 삶의 조건을 까다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장점도 있습니다. 비가 내린 뒤 퍼지는 풀냄새가 그대로 느껴질 정도로 공기가 맑고 빛 공해가 없어 밤하늘의 은하수가 그대로 보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몽골은 그야말로 이상향입니다. 몽골의 매력은 자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간 이어 온 유목 문화는 이들의 삶에 깊이 스며 있으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나담 축제와 같은 전통 행사, 부우주와 같은 음식, 그리고 일상 속 문화는 모두 이들의 삶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낮은 인구 밀도는 발전에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넓은 땅에 적은 사람들이 흩어져 사는 탓에 도로, 의료, 교육 같은 기반 시설을 구축하기가 쉽지 않아 농촌 지역은 개발 속도가 더디게 진행됩니다. 말과 초원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묘한 상황. 아름답고 똑똑한 여성일수록 결혼을 미루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짧은 부탁 하나 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몽골은 빠르게 변화하며 여성들이 사회에서 더 많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이 아름답고 능력있고 독립적일수록 배우자를 찾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몽골은 여성의 고등교육 진학과 사회 진출을 적극 장려해왔고 유네스코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학교 졸업자의 63% 이상이 여성입니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전문직을 선택하며 더 이상 남성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일부 남성들은 성공한 여성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느끼거나 능력 있는 여성과 함께 있으면 자신이 작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남성은 한 걸음 물러나고 여성은 자신의 능력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기에 인구 불균형까지 더해졌습니다. 수도 울란바토르 같은 대도시에서는 여성의 수가 남성보다 훨씬 많습니다. 남성 100명당 여성은 약 116명으로 이미 결혼 압박과 출산 문제를 고민하는 여성들에게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 불균형은 노동력 문제로도 이어지며
가정과 가축 관리의 부담이 여성에게 더 많이 쏠리는 현상을 낳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몽골 정부는 여러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그중 가장 논란이 컸던 아이디어가 바로 외국 남성을 받아들이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 방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지속 가능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성비 문제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화, 경제적 미래, 그리고 사람들의 삶 그 자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외국 남성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사회적 기대와 성 역할에 대한 더 깊은 변화가 필요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몽골의 자연경관 외에도 그 문화는 뛰어난 환대와 독특한 전통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여기에 대해 조금 더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준다면 어떨까요? 손님에게 따뜻한 식사나 차뿐만 아니라 주인의 딸이 밤새 따뜻하게 해주는 특별한 전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이는 몽골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관습입니다. 몽골에서는 수백 년 된 전통에 따라 주인이 남자 손님과 함께 따뜻하게 지내기 위해 딸을 초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전통이 처음에는 충격적일 수 있지만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면 문화적인 배경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몽골의 기온이 섭씨 영하 40도까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따뜻하게 지내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뜻함을 나누는 것은 단순히 실용적인 면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깊은 환대의 표시입니다. 딸이 손님과 함께 따뜻하게 지내는 것은 손님을 편안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며 또한 최고의 신뢰와 개방성의 상징입니다. 당신은 가족처럼 가까운 존재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전통이 부적절하거나 착취적일 수 있다는 논의가 있지만 몽골의 유목 문화에서 공간을 나누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몽골의 전통적인 거주지인 게르는 개인적인 공간을 갖기 어려운 공동 생활 공간입니다. 하지만 현대 몽골에서는 이 전통이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특히 도시 지역에서는 라이프 스타일 변화로 그 빈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목욕이 단순한 개인 위생을 넘어 사회적 지위와 영적인 믿음과 얽혀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칭기즈칸이 통치하던 고대 몽골 시대입니다. 그 당시 몽골인들에게 목욕은 단순히 부적절한 것이 아니라 금기시되었던 행위였습니다. 몽골인들은 물이 생명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영혼을 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목욕은 그 균형을 깨뜨려 아군을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당시 몽골 전사들은 특유의 냄새를 자랑스러워했으며 그 냄새는 말가죽, 요구르트, 향신료가 섞인 향기였고 이는 행운과 보호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 시절 몽골인들에게 몸의 냄새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부심의 상징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샤워도 없이 자연스럽게 나는 채취의 자부심을 느끼며 살았던 시대를요.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오늘날 몽골에서는 목욕이 일상적인 습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고대의 전통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목욕 없이 살고 자연스러운 냄새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삶이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몽골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물에 대한 존경입니다. 물은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신성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몽골의 혹독한 기후와 광대한 사막에서 물은 매우 귀하고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몽골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연수원 근처에서 절대 배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무례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몽골인들은 자연과 영혼과의 깊은 연관을 가진 전통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며 불에 쓰레기를 던지는 것도 큰 금기입니다. 왜냐하면 불은 단순히 따뜻함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불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극도로 무례한 행동으로 간주되며 불행을 초래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몽골 집인 게르에 들어갈 때에도 몇 가지 지켜야 할 예절이 있습니다. 첫째, 문을 지나갈 때는 오른발로 들어가야 합니다. 왼발로 들어가는 것은 불행을 초래한다고 여겨집니다. 사람을 젓가락으로 가리키는 것도 금기이며 종교적인 것 위에 앉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몽골은 세계에서 여성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유엔 인구기금이 2022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몽골 여성 중 거의 3분의 1이 일생 동안 어떤 형태로든 폭력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몽골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남성 우선 문화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 여성들은 종종 저평가되고 학대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높은 수준의 알코올 소비와 법적 시스템의 미비함이 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알코올 남용이 폭력 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내 폭력 사건의 절반 이상이 과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폭력 피해자들은 신체적인 피해뿐 아니라 심리적인 상처를 겪기도 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불안, 우울증,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는 몽골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줄어들고 생산성이 떨어지며 사회 발전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성폭력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국가 GDP의 최대 5%에 달할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몽골은 매년 수억 달러를 잃고 있습니다. 몽골의 외딴 곳에서 가장 모험적인 식사도 도전하는 요리가 있습니다. 바로 부우즈라는 요리로 염소고기를 독특한 방식으로 준비하여 그 맛을 잊을 수 없게 만듭니다. 이것이 좀 위협적으로 들리나요? 하지만 몽골 사람들에게 부우즈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 유산, 그리고 강한 생명력의 상징입니다. 이 요리를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이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수년간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염소의 배를 깨끗이 씻은 후 그 배를 조심스럽게 열고 그 안에 잘게 썬 염소 고기, 기름진 지방, 감자, 양파, 마늘, 그리고 비밀스러운 향신료를 넣습니다. 진정한 마법은 뜨거운 돌을 염소의 배 안에 넣을 때 발생합니다. 이 돌들이 고기를 내부에서부터 천천히 익히며 다른 맛과는 전혀 다른 독특한 풍미를 만들어냅니다. 그 후 염소의 배를 꿰매고 불 위에서 구워냅니다. 그 결과 부드럽고 달콤한 염소 고기가 지방의 풍미와 잘 어우러지며 돌의 따뜻함이 온몸을 감싸고 향신료의 미묘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집니다. 이는 단순히 맛있는 식사가 아니라 영양이 풍부하여 몽골의 혹독한 겨울을 견디기에 완벽한 음식입니다. 몽골의 겨울은 섭씨 영하 30도, 화씨 영하 22도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요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다소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몽골 문화에서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단순한 식사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 관습은 수세기 동안 전해져 내려온 영적이고 문화적인 믿음이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몽골 전통에서 각 손가락은 우주의 5 요소, 땅, 물, 불, 바람, 하늘을 대표한다고 믿습니다. 음식을 손으로 만지면 자연과 세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여깁니다. 따끈따끈한 양고기를 손으로 움켜잡거나 부드러운 만두를 발효된 말젖은 아이락에 찍어 먹는 경험을 상상해 보세요. 풍부한 맛과 손의 따뜻함이 어우러져 다른 어떤 경험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감각을 선사합니다. 또한 몽골에서 손으로 먹는 것은 깊은 존경의 표시입니다. 이는 음식을 준비한 사람과 그 음식을 제공한 자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식사를 도구 없이 먹는 것은 요리사의 노력과 자연의 선물에 대한 감사를 나타내는 중요한 문화적 행위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설날을 기념하지만 몽골에는 사가안사르라는 독특한 전통이 있습니다. 이는 하얀 달 축제로도 알려져 있으며 단순한 가족 모임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 축제는 조상들을 기리고 번영과 평화로운 한 해를 기원하는 신성한 시간입니다. 또한 하얀색은 순수와 행운을 상징하는 색으로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사가안사르 동안은 하얀 옷을 입고 집안에는 하얀 자작나무 가지로 장식하며 전통적인 축제 음식도 하얀색이 많습니다. 그중 하나는 발효된 말젖은 아락인데 이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깊은 사회적, 문화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집을 방문하면 아락 한 잔과 함께 정중한 절을 받게 됩니다. 사가안사르의 또 다른 흥미로운 전통은 전통 의상을 입고 채찍을 들고 공중을 치는 노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는 악령을 쫓아내고 가족과 지역사회에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어집니다. 그러나 사가안사르는 단지 엄숙한 의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몽골 사람들은 전통 스포츠인 경마, 궁술, 씨름에 참여하며 이는 단순한 오락을 넘어서 몽골 문화유산을 이어가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추운 도시 중 하나를 정복할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은 몽골의 심장부,
아시아에서 가장 추운 도시로 불리는 울란바토르를 탐험해 보겠습니다. 겨울에는 기온이 믿을 수 없이 영하 40도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몇 분만 밖에 나가면 숨결이 하얗게 변하며 고대 건축물과 눈 덮인 지붕들 사이로 휘날리는 안개처럼 흩어집니다. 하지만 이 차가운 날씨에도 매혹적인 풍경을 놓치지 마세요. 울란바토르의 얼어붙은 풍경은 말 그대로 황홀하며 그곳에서 펼쳐지는 모험은 상상 그 이상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초원을 말 타고 누비거나 고요한 겨울 태양 아래에서 양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또는 고대 사원을 방문해 몽골 문화와 역사를 얼어붙은 공기 속에서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 울란바토르가 이렇게 추운지 궁금하시죠? 그 이유는 바로 지리적 위치에 있습니다. 울란바토르는 유라시아 대륙의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으며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시베리아의 찬 공기가 겨울마다 밀려옵니다. 이 차가운 공기는 기온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끌어내립니다. 실제로 울란바토르의 1월 평균 기온은 영하 15도 정도로 알래스카의 대부분 지역보다도 낮습니다. 그렇지만 잘 준비하면 울란바토르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여행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옷을 여러 겹 껴입고 두꺼운 모자와 방한 장갑을 착용하며 몽골의 풍부한 요리를 즐겨보세요. 특히 추운 날씨에 먹는 몽골의 핫팟은 꼭 시도해 볼 만한 요리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이 콘텐츠도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다음에 다룰 나라에 대해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